은퇴하고 나서 처음 맞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6시에 눈이 떠지더군요. 30년 넘게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더군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신문을 펼쳤다가 덮고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7시였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하루가 참 길구나.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쉬는 거니까요.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영화관도 가보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허전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오늘 뭐 했어? 그런데 대답할 게 없습니다. TV 보고 유튜브 보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요. 그렇다고 매일 약속을 잡고 나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디를 가든 돈이 들고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요.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지더군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도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공원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계시더군요. 인사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은퇴하신 지 5년 정도 되셨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나만의 시간표가 있어서 하루가 참 빨리 가. 시간표라는 말을 듣고 처음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은퇴했는데 무슨 시간표가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시간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 자유로운데 또 시간표라니.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빡빡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리듬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딱딱한 계획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하게 반복할 수 있는 하루의 흐름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시간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일어나서 멍하니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팔다리를 쭉쭉 펴주고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는 정도입니다. 5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이걸 하고 나면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엔 산책을 나갑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특별히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돌아와서는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든 배우자와 함께든 천천히 먹습니다. 예전엔 급하게 먹고 나가느라 제대로 맛도 못 느꼈는데 이제는 밥 한 숟가락도 천천히 씹으면서 먹습니다. 그게 행복이더군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가볍게 정리합니다. 이것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도 정돈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 10시쯤 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내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덜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책장을 펼치는 그 시간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유튜브를 봅니다. 예전엔 무작정 이것저것 클릭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역사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그런 걸 찾아보거나 여행 영상을 보면서 다음에 가보고 싶은 곳을 상상해 봅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창밖을 보거나 소파에 앉아 있거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죄책감 없이 보낸다는 겁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큰 걸 차려 먹으면 오후에 나른해지거든요. 그리고 낮잠을 잡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엔 낮잠 자는 걸 게으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압니다. 이 나이에는 낮잠이 필요하다는 걸.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후가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오후 시간은 조금 더 활동적으로 보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산이나 공원에 가서 사진 찍고 나중에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임입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는데 그게 참 즐겁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은 집에서 뭔가를 합니다. 요즘은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고 상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걸 키웁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잎을 살피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신기합니다. 이것도 시간표에 넣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화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작은 일상이 쌓이면 하루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저녁 무렵에는 다시 산책을 나갑니다. 아침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산책이고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는 산책입니다. 해가 질 때쯤 걷다 보면 오늘 하루도 잘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천천히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대단한 일은 없지만 산책하다 본 것,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그런 사소한 것들을 나눕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때로는 일기를 씁니다. 일기도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뭐가 좋았는지 한두 줄만 적습니다. 그리고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워서 책을 조금 읽다가 피곤하면 불을 끕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고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 잘 온다는 겁니다. 예전엔 밤에 뒤척이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누우면 금방 잠이 듭니다.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니까 몸이 리듬을 찾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허전하고 무기력하던 느낌이 사라지고 뭔가 하루를 알차게 보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내가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금방 저녁이 됩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책 읽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 활동하고 저녁 산책하고 나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쫓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매일 똑같이 지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계획을 다 무시하고 그냥 쉬기도 합니다. 몸이 안 좋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그냥 기분이 안 내킬 때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표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중요한 건 큰 틀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낮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저녁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그 큰 흐름만 있으면 됩니다. 주변에 보면 은퇴하고 나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술을 드시거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거나 배우자와 자꾸 부딪히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리듬을 찾고 나니까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아침, 저녁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고 오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나누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시간표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침형 인간이고 누군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누군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억지로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리듬을 찾으면 됩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점점 내게 맞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 저는 주말이 특별히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매일이 비슷하게 좋습니다. 월요일도 좋고 수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습니다. 매일 제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게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은퇴하니까 어때요? 그럼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시간이 생겼거든요. 은퇴 후에 삶은 시간을 채우는 삶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입니다. 30년, 40년 동안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았습니다. 출근 시간 맞추고, 회의 시간 맞추고, 마감 시간 맞추고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뭘 하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간표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은퇴 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시간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렇다고 억지로 채울 필요도 없다는 걸, 그냥 나만의 리듬을 찾아서 그 리듬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걸, 그러면 하루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딱 적당합니다. 허전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그게 제가 은퇴하고 나서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한 가지만 정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한 가지만 정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 시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남의 시간을 살다가 이제야 내 시간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고 딱 저에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채우려 애쓰지 마세요. 시간에 쫓기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편안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일하고 이제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조금 더 여러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